반갑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제목이 직업 트라이앵글, 직업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업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인생에 세 가지 자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타임. 제 인생에서 시간을 빼고는 뭐가 되나요? 제 인생에서 시간을 싹 제해버리면 시체가 되는 시체.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시간을 빼버리면 시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거지가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패션, 열정이 없으면 뭐 식물이나 마찬가지. 열정이 없으면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인생의 대부분을 직업과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열정을 쏟는 중요한 대상이 일이에요. 돈 버는 원천이 되죠. 자기 성취의 장이 되죠. 인류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죠. 등등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대답 잘하셨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20대 행복 순위 1위가 조건이 소통에 맞는 일이에요. 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산다. 그럼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할 것이냐. 어제 여러분들 뭐 이와 같은 시간에 뭘 해먹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거 없이 뭘 학교 다니는 거야? 뭘 공부를? 나 뭘 하고 살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면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직업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어요. 이게요. 50, 60 정도 되면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다음부터 은퇴를 맞이하는 세대잖아요. 저희는. 여러분 안 그렇단 말이에요. 100살이 지금 A라는 학과에 지금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자유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A라는 학과를 지금 자기가 선택했는데 이거 가지고 자기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늘 그런 얘기해요. 절대 부모님 말씀 듣지 마라. 직업 선택할 때. 부모님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 일생에 9번 정도 직업을 바꿔야지만 되는 세상. 왜? 직업이 없어져. 제가 직장 생활하고 쭉 살아오면서도 없어진 직업이 수십 개예요. 있었는데 없어진 게. 잘 나갔었는데 그냥 없어져. 그게 전에는 이런 속도였는데 지금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한 30년 해먹을 수 있는 직업이 5년 없어져. 5년 이상, 3년 없어져. 그냥 없어지잖아요. 보세요. 수명이 짧아졌죠?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의 의과학과 관련된 이런 분야의 직업에 대해서는 깊이 지식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일반적으로 이직률이 얼마나 높냐면 우리나라 이직률이 1년 사이에 4명이 회사에 들어가서 1명이 그만둡니다. 그 다음에 또 1명이 그만둬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게 뭐 지금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뭐 여러분 학교의 방침 같은 거 제가 교육 철학을 들어보니까 4년제 대학은 교양대학이다. 맞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입니다. 교양학원입니다. 대학 4년 동안. 진짜 전공은 여러분 직업의 현장 가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양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교양을 익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걸 철저하게 해놔야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사회의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 생존입니다. 여러분 60, 70이 돼서 지금 노인들 보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왜 할 일이 없겠어요? 있죠? 있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시대에 제 나이가 됐을 때 뭐 하실 거예요? 제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왜? 100살까지 살아. 그럼 지금 여러분이 20대라고 생각해봐요. 앞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이 최대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네? 100
100배기 인식 못해요? 70년은 일을 해야 돼요. 앞으로 70년 동안 해야 될 여러분의 일, 뭐라고 생각합니까? 직업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직업 선택이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서 뭘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해서 5년간, 10년간 뭐하고, 그 다음에는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이런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놓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을 제가 오늘 한 5가지, 4가지, 5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나에게 맞는 일을 해야 돼요. 무엇이 좋은 일이냐? 우리는 좋은 직업, 좋은 일, 평가 서로 달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함에다가 뭐를 써가지고 이렇게 내야 결혼 잘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디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창피하다? 창피하지 않다. 자랑스럽다? 어깨뽕?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직장 선택하면 안 됩니다. 좋은 직업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나한테 좋은 직업이 무엇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건데 왜 남들이 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나한테 맞는 거예요. 이 옷이 저한테는 참 좋은 옷이에요. 왜? 나한테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교수님의 옷을 좀 빌려서 입으면 어떨까요? 안 맞죠. 신발 보고 신발. 다른 사람 신발이 제가 신어봐요. 안 맞죠. 나한테 맞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에게 맞는 걸 찾아서. 여러분에게 맞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고, 내가 크게 힘들이지 않고 쉽게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지금 대학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유학기, 전공이 없는 무전공 1년을 지금 여러분이 가는 것 같아요. 학교가 굉장히 잘 결정한 거다. 저는 아주 동감합니다. 제가 있던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이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1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년 공부 덜 하고 못하고. 왜? 내가 나한테 맞는 길을 찾지 못했는데 1년, 2년이 뭐가 중요해요? 4년도 때리실 수 있어요. 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야 될 직업, 해야 될 일, 그걸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서 뭐예요? 길 잘못 들었는데 과속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휴게소에 들어서 생각 다시 하고 가다가 율동을 하든가 좌회전을 하든가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남한테 유익한 일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귀하고 어떻게 천할까요? 사람들은 뭐 월급 많이 받는 거, 지금 이런 것을 좋은 직업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좋지 않은 직업이라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어떻게 좋은 직업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게 좋은 직업이에요. 난 커피숍 하고 싶다? 여러분에게 좋은 직업이에요. 어쨌든 일이라는 건 영향력을 펼치는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절대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학교의 여러 학과들이 지향하고 있는 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학교, 교육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정말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기에 몸담고 있고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남의 모습 볼 필요 없죠. 여러분이 결정하셔도. 참 좋은 일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유익한 일이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 싸움시키는 일, 해로운 일, 이런 것만 공부해요. 받는 곳이. 평생 동안 사람 갖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자백시키고, 가짜하고, 그래서 엉터리 기소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 하루의 삶이 행복하겠어요? 만족하겠어요?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할까요? 우리 아빠 검사야 자랑스러워할까요?
우리 아빠 변호사야? 우리 아빠 판사야? 우리 아빠 신문 기자야? 방송사 기자야? 자랑스러워할까요? 대답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나쁜 직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서 그 일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아주 몇 가지 정말 나쁜 거, 사람 죽이고 남의 거 훔치고 하는 그런 범죄적인 그것 빼놓고는 모든 직업이 다 유익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직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 가지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굉장히 지금 이 질문이 높죠. 직업 선택에 네 가지가 있는데 앞조잘 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순서대로 좀 해보면 앞이 뭐냐면 앞으로 이 직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왜? 사이클이 짧아졌거든. 금방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다고 엄마가 하라고 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공부를 하는 사이에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학과, 전과하고 이름을 바꾸는 그런 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 분야가 별로입니다. 왜? 뭔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AI가 나타나니까 쓸모가 없게 되죠. 공부하기.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느냐. 좋아하는 거하고 잘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좋아요. 힘이 안 들어. 남들은 날 보고 힘들지 이러는데 아무도 힘들지 않아요. 아침부터 계속 기타 치고 있는데 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타 치고 참 힘들겠다.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난 2시간 연습하면 되니까 나는 30분이면 딱 돼. 우리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5살 때 교향곡을 만들었어요. 모차르트는. 5살 때 연필도 못 들 것 같은 아이 교향곡을 완성했다. 어떻습니까? 그거 잘하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안에 분명히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잘하는 게 뭐지? 그 잘하는 것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잘하는 거, 제일 긴 거, 잘하는 거, 그걸 잘한다고.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5개의 보석이 있는데, 보석 중에서 제일 예쁜 거. 이거 잘하는 거예요. 쟤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손가락 중에서 제일 긴 손가락, 그걸 치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잘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왜 이걸 하는 거야? 왜 이거 하는 거야? 나 기타맨이 되고 싶어요. 왜? 대답을 못해. 그냥요. 그러면 안 돼. 너 왜 간호사 하려고 해? 뭐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앞조절 왜 네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한 가지씩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이 네 가지 삼각형을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조와 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개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요. 좋아하지 않는 싫은 일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저거 닭튀김집을 하잖아. 닭을 잡아서 닭고기 만드는 거 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할 수 있지만요. 저는 닭튀김은 좋아하지만 닭 잡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음악을 하는데 음악이 좋아요. 음악 좋아해요.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 엄청나지. 좋아하는 거라도 행복해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좋아하면서 잘하는 게 1번입니다.
어떨까요? 책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같이 찾아요. 그러면 4번은 뭐예요? 하기도 싫고 잘 못해. 안 돼? 잘. 하지 말아야 되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해 지금 1년간 생각해보면서 내가 잘하면서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물론 선택 범위 그리 넓진 않지만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2개의 전공을 할 수 있다? 최고죠. 여러분이 다른 대학에 큰 규모의 대학에 가서 이거 하려면 무지하게 힘듭니다. 경쟁해야 되고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받아도 어떤 과에서는 막아요. 못 들어. 총장님이 뭐라 그러나 안 받아도 그 다른 과 학생이 우리 과 들어왔다? 성적 못 받아요. 왜 우리 과 애들 점수 주기도 바쁜데 다른 과 학생이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폐해가 없잖아요. 여러분 학생은. 자, 2번하고 3번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 3번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3번은 뭡니까? 잘해요.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중3 때 굉장히 음악을 좋아해서 합창단 지휘를 했는데 정말 목소리 좋은 친구였어요. 내가 독창대회에 나갔는데 그 녀석한테 졌잖아요. 왜? 갑자기 나타나는 게 목소리가 너무 좋고 성악가 같아, 성악가. 제가 졌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요, 합창단 하라는 거 안 한대요. 그리고 음악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 친구가 음악을 했어야 되거든요. 왜 안 하냐면 싫대요. 잘하는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잘하는데 싫으면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실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몇 번으로 가요? 대답 4번으로. 3번은 4번으로 있는 겁니다. 2번은 뭐죠? 좋아해요. 잘 못해. 좋아하니까 자꾸 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1번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에서 둘 다 중요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어디게 우선입니까? 좋아하는 게 우선이에요. 좋아하는 게 우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나 싫어. 그 일이 정말 싫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요. 그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한 학기 동안 또는 한 학기 동안입니까 원래? 1년입니까? 교수님? 자유학기. 1년 동안 무조건 1년. 얼마 좋아요. 부딪혀보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해보고 학교에 없는 거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해보고 그런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한다, 잘한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두 가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직업에서 잘 알고,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직업에 대해서 잘 알았을 때 최고의 성과가 나요. 최고의 성과. 4번은 망하는 거고요. 2번은 뭔가요? 직업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멋있어 보여. 나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3번은 뭐죠? 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직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3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런 일인 줄 몰랐어요. 그만둔 데들이 많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탐색을 많이 해야 되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살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목표로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지금 1년 동안의 이 자유학기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1년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재수하는 일도 있잖아요. 1년 동안 방향 탐색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 자기 탐색, 자기 개발 이런 과목 있잖아요. 미래 개발, 이런 것도 미래 탐색이 있는 것 같은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도 잘 공부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주도해 나가야 되겠죠. 자, 요번에 앞입니다. 이번에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됐죠. 혹시 질문?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에 대한 질문 있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질문하면 힘들어하겠죠? 그래도 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중요하다.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해가 가는 거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가는 거. 네. 남의 눈치 볼 거 없어요. 남 눈치 보세요. 보지 마시고 내가 내 생각한 대로 손 들고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남의 생각을 의식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두 번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좀 더 시간이 많이 있었다면 의료 분야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의과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분야는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해보셔야 되겠죠. 앞조작을 위해서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 잘하시네요. 해수욕장에 음식 배달을 해주는 자율 비행 드론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이미 드론이 인명 구조 활동에 쓰이고 있는데 이제는 치킨이나 맥주 같은 음식까지 배달을 한다는 겁니다. 뭐 짧은 얘기죠. 이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 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사람이 직접 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특히 위험한 일, 이런 일을 다 하게 되죠. 기계들이 다 AI가 다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몇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유명한데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한 장면인데 꽤 길어요. 가상의 그림을 만든 건가요? 실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세상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뭐, 셰프도 이제 로봇이하고, 초밥도 로봇이하고, 곳곳에서 로봇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일본 초밥은요, 로봇이 하는데, 습도, 그 다음에 쌀, 알, 수, 이것이 다 굉장히 정확하다. 매우 짧은 시간에 똑같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입력해두면 얘가 계속 배달하는 거예요. 뭐 계단 다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다 타고 다니고. 여러분 음식점에서 앉아있으면 로봇이 배달하는 거 보셨죠? 뜨거운 거 같은 거. 뜨거운 음식들. 이제는 동네 곳곳 살굴자까지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2015년이니까 5년, 7년 전, 7, 8년 전에 나왔어요. 7, 8년 전에 앞으로 20년 이내에 47%의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많이 없어지고 있죠. 이제 13년 남았나요? 14년? 17년? 17년 남았나요? 뭐, 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그런데, 일단 이발사가 없어진다는 거니까 판사, 지질학자, 아나운서, 약사, 배우, 요리사. 약사는 굉장히 쉽게 없어질 것 같아요. 왜? 오더 내주는 대로 약 집어넣는 일을 하잖아요, 약사가.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볼 때 괜찮다. 우리 엄마 아빠가 볼 때 저 지금 괜찮았어. 옛날에. 너 그거가
그러니까 큰 항공모함을 타고 가는 항공모함을 타면 가다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작은 보트를 타야지 가다가 바뀌면 빨리 항로를 변경하고 할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죠. 보세요. 챗 GPT 때문에 요즘 달립니다. 얘 나오면서 일단 이거 다 없어진다는 거죠. 저 위에 교사가 없어진다는 얘기냐, 교수도 없어진다는 얘기냐. 위기입니다. 한쪽은 굉장히 찬스고 한쪽은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SKT에는 AI 사원입니다. 번호가 나온다고. AI가 사원이 있어요. 사원이 아니잖아요. 사람 1, 2, 3, 4. AI 1, 2, 3, 4. 직원입니다. AI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로봇 신입사원이 1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이 구글의 AI 전문가 이 사람은 마치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다. 이게 엄청난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상을 만든 거 아니에요? 노벨상. 자, 이 AI 이 사람이 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이 한 일이 이 사람이 한 짓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짓. 한 일과 한 짓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온다. 예를 들어 제 사진과 제 인적사항을 입력을 시켜놓고 로봇한테 저를 해코지 하라고 그러면요. 모든 머리를 써서 저를 따라다니는 저를 해코지 하는 왜? 킬러죠. 살인 킬러. 킬러가 이미 지금 전쟁에서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라든지 사회통합, 일자리,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양극화, 교육, 이거 굉장히 위기예요. 이런 위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직업이 필요하게 되고 이때 직업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 교육 같은 경우에 교사, 즉 가뜩이나 AI가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면서 직업이 없어질 것 같았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같이 엉켜가지고 이런 기후 문제와 같이 엉켜가지고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뉴노멀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직업이 달라져요. 지금 있는 직업이 막 없어요. 새로운 직업은 막 생겨나고 이거는 나라마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동해안에 어제도 그저께 4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동해. 근데 올해 지금 44번째예요. 지진. 이게 5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금년에 들어서 이런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지진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산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비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전공만 내가 잘 선택하면 앞으로 잘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천만에. 학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공이 다 학교에서 정해진 학과 그것만 내가 공부하면 될 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거는요 이미 이런 직업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직업이 바뀌면 그 과가 없어지고 새로운 과가 또 생기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그 미디어학과가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간호사 협회인가 여기서 강의를 커뮤니케이션 강의 되게 오래 했는데 그때 할 때마다 말씀드린 게 정말 이 커뮤니케이션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의료 분야에 앞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주 중요하죠. 내 전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지금 여러분 제 강의 들으면서 저 A라는 과는 내가 지망할 때 학생들이 많이 올 것 같아. 굉장히 유망하니까 많이 올 것 같아 라든가 그런 경쟁률을 보고 학과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해서 앞조작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좋아하는 거 또 잘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전공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로봇이 퇴근합니까? 여러분 퇴근 워라벨 해야 되잖아요. 로봇은 워라벨 필요 없어요.
지능도 나보다 나아요. 이길 수 있어요? 얘하고 경쟁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여러분 쓸까요? 로봇을 쓸까요? AI 노종 없어요. 누굴 쓰겠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로봇을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굉장히 많은 심각한, 저 의료도 마찬가지죠. 이제 원격으로 치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병원 가지 않아도 원격으로 컴퓨터로. 제가 뭐 하나 여기다 달고 있으면 이걸 통해서 진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지금 택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마트 종류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이마트 뭐 이런 데 많잖아요. 이런 데가 말도 못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회 흐름에 따라서 직업은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이지 옛날에 있었던 직업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영원한 게 아니다.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조자 왜? 자, 이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일의 즐거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어떤지 보세요. 우리나라 저 밑에요. 바닥입니다, 바닥. 일할 때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라면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쉬죠. 일하는 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왜 일하는 게 힘들까요?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아까 했잖아요. 잘 못하는 일 하니까 경쟁에 내가 휘둘려서 힘들어하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인가 잘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잘 못해. 회사가 좋은 회사라든가 뭐 직업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못하겠어.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 같은데 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설명드리면 치과 의사이신데 그만뒀어요. 자기는 입을 벌리고 사람들의 그 피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집게도 뽑고 뭐 이렇게 하고 피나고 냄새나고 자기는 자기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아주 맛있게 먹을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월급에 진짜 몇 분의 몇 밖에 안 되는 요리사로 바꿨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예요. 의사 출신, 치과 의사 출신 요리사입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걸 이렇게 보면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있는 거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나가서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또 그걸 음식할 때 반응하고 자기 좋아하는 일. 근데 치과 의사가 치과를 그만두고 의사를 그만두고 요리사를 할 때 자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 행복? 누구의 행복?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행복하면 되지. 그냥 즐거운 거예요. 자, 대통령이 나사에 방문했는데 물론 레이건은 아닙니다. 이분의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고 그 전 대통령인데 갔어요. 청구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뭐 하세요? 저요. 저는 사람을 우주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구하는 양반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여기 청구 안 하면 나사는 마비가 됩니다. 그럼 인간을 달에 못 보냅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기도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러니까 나 왜 이 일을 하지? 저는 왜 오늘 여행에 와서 강의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죠. 월급도 없이 무보수 저기 가서 자원봉사하고 우리 동네 뭐 쓰레기 줍는 일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원 산책하면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할까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 중입니다. 제가 왜 가서 대학교 교수까지 한 사람이 이걸 그거 할까? 저는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난 왜 일을
일하는가? 이걸 보면 직업가치, 직업가치. 여러분,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말고 다른 걸 위해서도 일하죠. 제가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생존과 안전보장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만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워라벨 중요합니다. 근데 일은 지겹고 힘들지만 쉴 걸 생각하면서 그냥 한다. 그건 아니고 일 자체가 재밌으면 더 재밌죠. 일도 재밌고 쉬는 것도 재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여러분 딱 보세요. 하나만 딱 골라보세요. 이 중에 나는 저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서 우리 앞자리에 앉아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응? 성취. 네. 저 학생 성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중요해요? 자부심. 그 옆에는. 네. 네? 또 뭐? 자기 발전. 내가 뭘 할 때 중요한 생각하는 건 이거잖아요. 내가 직업 선택할 때 지금 얘기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면 그 일을 굉장히 하면 좋은 거예요. 네, 재밌잖아요. 근데 이걸 다 골라서 한 5가지, 6가지, 또 10가지를 순서대로 뽑은 다음에 그거에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을 내가 선택한다면 어떻습니까? 재밌죠? 일이 재밌는 거예요. 일 자체가 노는 거죠. 수학 잘하는 애들이 왜 수학 잘합니까? 수학이 게임이에요. 근데 수학 못하는 아이한테 수학은 정말 고역이에요. 저도 수학 못하거든요. 근데 수학 잘하는 공부 잘하는 애고 수학 못하는 애고 공부 못하는 애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넌 옆집에는 왜 그렇게 수학 잘하는데 왜 너 못해? 사람 다 달라. 각자 생각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래서 월급이 작더라도 난 이 일을 하겠다 결정. 저도 회사 다닐 때 월급이 작더라도 이 회사에 들어가겠다. 월급이 작더라도 이 일을 하겠다. 저기서 대학에서 공부한 거 그렇어요. 직장 들어가면 직장에서 다시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학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해봤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훨씬 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업 가치관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이렇게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지고 직업이 달라집니다. 이런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저씨 뭐 하세요? 나 벽돌 쌓고 있다. 한 장에 500원 받는다. 아저씨 뭐 하세요? 난 벽 쌓고 있다. 아저씨 뭐 하세요? 나 집 짓고 있지. 아저씨 뭐 하세요? 나 병원 짓고 있지. 아저씨 뭐 하세요? 나 의료 사업하고 있는 거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벽돌 쌓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것을 수단 가치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것을 목적 가치라고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단 가치와 목적 가치. 네? 이런 거예요. 나 부자 되고 싶다. 이거 수단 가치예요. 왜 물었을 때? 나 뭐뭐 하려고. 뭐뭐 하려고. 이게 뭐예요? 무슨 가치? 목적 가치.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서 돈 버는 건 수단 가치고 뭐 하려고는 목적 가치. 목적 가치 없어. 그냥 돈 벌어. 너 이 사람 뭐 될래? 이 사람 커서 뭐 될래? 아주 나쁜 질문. 너 이 사람 뭐 할래? 뭘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가 돼야 되지. 그렇게 하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뭐 될래? 뭐가 되는 게 뭐지? 그러니까 뭐가 됐는데 내가 왜 뭐 하려고 이거 됐지? 이걸 모르는 거지. 그게 뭐가 되는 게 중요해.
내가 뭐가 되는 게, 변호사가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직장인이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사장이 되는 게 중요하고, 나는 사장이 될 거야. 사장이 되면 뭐야? 사장 돼서 뭐 할 건데 했을 때, 뭐 할 거라고 하냐. 그래서 여러분, 뭐 할 건데 빨리 찾아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할래라는 이런 목적가치, 그것이 명확해지면 사람이 그걸 향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연보호하고 싶다. 그래서 자연보호할 수 있는 직업은 숱하게 많아요. 근데 나는 환경 전문가가 되겠다. 전문가 돼서 뭐예요? 환경 전문가인데 환경 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환경 전문가가 되는 게 목적이지, 전문가가 돼서 뭘 해야 되는 걸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권운동가가 되겠다. 인권운동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인권 짓밟고, 인권운동가 돼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인권운동가가 돼서 해야 될 일이 나오잖아요. 인권운동가가 안 돼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지나가다가 찍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 집에 아파트 고쳐주는 집에 왼쪽 사진. 야,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다. 아침마다 출근하고 가게 문을 열고 일을 하는데 저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집을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집을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청소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단가치고 이게 목적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목적가치를 안 가르쳐주고 수단가치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의사가 되려면 뭘 공부해야 돼요? 무엇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과정, 절차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장 따고 그럼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의사가 되는지, 왜 의료인이 됐는지, 왜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가치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왜의 두 번째 왜가 있어요. 왜는 또 하나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산 일출봉에 간다. 해 뜨는 걸 본다. 가는 게 뭐예요? 가는 거는 목표죠. 해 뜨는 거 보는 거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꿈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비전은 적어도 이런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꿈이라도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래서 드림 리스트 뽑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버킷 리스트 만들고, 원래 버킷 리스트는 이제 오래 살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생명이 있을 동안에 꼭 해보고 싶었던 걸 성취하기 위해서 적은 리스트지. 여러 가지 지금 대학생 20대 초반 사람들이 버킷 리스트 만들고, 뭐 왜 못 살아요? 앞으로? 저는 그런 건 하지 않아요. 일관성 있는 꿈을 나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직업 가치관을 잘 정해야 되고, 그리고 비전을 잘 설정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비전을 먼저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직업 가치관과 직업을 선택하고, 이런 순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뭘까요? 손들고. 네. 별. 정직하게 얘기해줬어요. 맞느냐, 틀리냐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나한테는 별로 보였잖아. 그럼 되지.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나한테 별로 보여. 그래서 별이라고 했어. 뭐가 문제야? 근데 틀렸어. 별 아니야. 그걸 학교 다니는데 계속 공부를 하니까 대답을 하려고 겁이 나는 거예요. 평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대학에서 잘 하시겠지만은, 자, 조금 더 한 발짝 뒤로 떨어져 볼까요? 뭘까요? 더 떨어져 볼까요?
여러분 뒤로 뚝 떨어져 보면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씨. 그래서 지금 20살, 20대 초반인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인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좁은 벤처. 조금 좀 뒤로 물러나. 멀리 뒤로 물러나서 내 인생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저는 60년, 70년을 이렇게 목표로 이렇게 봤지만 여러분 100년을 봐야 되니까 조금 달라. 저한테 배울 게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하지만 제가 전혀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 온다는 것밖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비전이 필요하냐? 비전은 인생의 방향이에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 속력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엔진만 좋으면 되나? 달리기만 잘하면 되나? 당연히 접혀야지. 속도가 사자도 점심밥 도시락이 되고 말잖아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열심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동차에 중요한 건 핸들이에요. 엔진만 좋으면 됩니까? 핸들이 말을 안 들고 고정되어 있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들을 잘 잡아야 되는 시기다. 인생을 준비시켜준다. 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도 누가 우주로 날아간다고 그러죠,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원이 돼서 이번에 조디오 연구에 참여를 했어요. 네, 그 연구원이 어제 저랑 같이 우리 통계센터에서 발사를 진행을 했고요. 저도 그 친구 보면서 정말 놀랍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과학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도 우주센터에 손님 나로 발사하는 걸 구경했던 아이가 나중에 여기 용문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나로 발사하는데 용문으로 같이 참여했거든요. 그때 가지고 있던 가슴 두근두근한 그 꿈을 이룬 거죠. 축구 월드컵 우리가 지난번에 참 재밌게 봤잖아요. 메시 아시죠? 기사 보면 보셨을 겁니다. 이 꼬마 팬이 메시가 준 골 넣었잖아요. 이 꼬마 팬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꿈, 비전, 미래. 존재 목적. 컵이 있어요. 저도 여기 물컵 있지만은 컵이 보면 왼쪽 컵, 오른쪽 컵 다르잖아요. 화려하잖아요. 화려한 컵이 되고 싶은데 내 컵은 이래. 굉장히 형편없고 볼품없습니다.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다니는 학교도 아니고 등등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잘생기지도 않았고 등등. 우리 집 부자 아니고 난 우주주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림이 좀 유치하게 되는데 화려한 뭐하냐고요. 그 안에 담배꽁초 넣는 통인데 여기는 음식을 넣는 통이잖아요. 삭듯하진 않지만 어쨌든 내 인생에 뭘 담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컵 외모가 그렇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20대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남들의 평가에 맡기지 마. 왜 니들이 나를 평가해? 난 내가 평가하는 거야. 니들이 나 평가하지 마.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비전이 없으면 후회가 나죠. 그리고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시카고에 옛날에 일주일 동안 들이탔어요. 화재가. 미국 시카고 전체가. 그런데 일주일 후에 수업 있는 선생님과 가도 됩니다. 일주일 후에 잿더미가 되는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이
벽에다 붙였다는 거죠. 우리 가게는 붙었는데 비전은 붙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 시카고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건물로 가는 건축학에 아주 굉장히 본단이 되어 있잖아요. 아름다운 건축물. 그 희망, 소망 이런 걸 주는 것이죠.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젊음을 쏟을 수 있는 관역이 되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목표, 관역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에너지가 아니고 내 에너지. 겨울에 보면 실감 났는데요. 열심히 했는데 내 게 아니고 남의 게지. 남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꿈을 이뤄야 되죠.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더라도 그 회장의 꿈을 이루기 위한 구성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 배를 탔으니까 그 배 안에서 내 꿈을 이뤄야 돼요. 전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회사 일하면서. 거기서 제 꿈을 이뤄보려고. 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직장이잖아요. 직장에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직장 들어와서 27년 동안 지냈는데 첫 번째 결심이 뭐냐면 1년에 책을 한 권씩 내자는 제가 지금 50권째 책을 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에 책 한 권씩 내는 게 50권을 냈어요. 그 50권이 굉장히 중요한 제 인생의 자산이 됩니다. 제 도서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도 하고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한테 강의도 하고 기업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다 대학 가서 강의를 했어요. 출강할 수 있어요. 회사에 허락을 받아서. 그리고 글 쓰고 강의하고 방송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직업이 내 지금 하나도 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 개의 직업 후보를 만들어서 그 하나씩 하나씩 자기 개발을 해나가야 돼요. 자기 개발.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굉장히 쓸만하다 할 때 이걸 하다가 이게 안 되면 이걸로 바꾸고 또 이걸로 바꾸고. 저는 제가 우리 교수님께 명함을 드렸습니다만 제 명함에는 제 직업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명함에 직업이 몇 개 됩니다. 왜? 지금 하나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 직업 하나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다자공, 전공 2개를 여러분께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참 결정을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조자로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하자. 이순신 장군 동상 보면 진도에 가면 있습니다. 진도 대교. 칼을 들고 있고 싸우는 전쟁하는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 지도를 보는 모습이 있어요. 밑에 뭐죠? 전략, 설계. 여러분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생각해보라고.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10년 후 오늘 뭘 하고 있을 건지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런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버스가 가는데 건너편에서 그 버스 타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취업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들 얘기합니다. 인생은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먹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물론 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은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죠? 하나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비전을 기록하는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는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런 그림을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1학기, 2학기 이번에 이걸 정리를 잘 해보세요.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경험하시고 아르바이트도 해보시고 친구들하고 대화도 해보시고 또 강연도 많이 들으시고 하면서 이걸 만들어야 돼요. 내 것을 만들어서 통에다 놓고 다니고 카드를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학장님 계시지만 학장님 이런 것도 여기 동산 하나 만들어서 여기 카드로 다 캡슐에 넣어가지고 심는 그런 일을 하셔도 굉장히 학생들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대학교에 제가 만들어 놓고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업의 인재가 유형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공이 직무수행 능력입니다. 전공 외에 교양 과목이 이거예요. 기초 능력이잖아요. 직업 기초 능력이 이만큼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학교, 대학교 뭘 배우면 제가 보기에는 저거와 이거 두 개 다 배웠는데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요새는 굉장히 다양한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5년 전에 이거였는데 지금 5년 후에 뭘로 하냐면 책임, 소통, 협력, 도전, 전문성이라는 게 전공이에요. 이 나머지가 다 뭔가요? 나머지가 교양 과목이라는 거죠. 업종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조금씩 전공만 잘하면 된다. 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교양 과목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독서 많이 하시고 대화 많이 하시고 영어도 많이 보시고요. 등산도 해보시고 여행, 특히 여행 많이 하시고 이런 것이 공부예요.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앞조절 외. 그래서 비전과 가치관을 먼저 정립하고 그러고 나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직업에 맞는 역량을 갖춰나가려면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사과씨가 몇 개인가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5개? 어떻게 알았어? 네? 이야 대단하다. 선물 줄게. 나오세요. 박수. 다섯 개의 씨가 들어있어요. 네. 이게 사과 하나에 사과 씨가 5개 들어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과 하나에 사과 씨가 5개. 사과가 5개. 그럼 씨앗 속에 사과는 몇 개일까요? 씨앗 한 개에 사과가 몇 개일까요? 읽어볼까요? 사과 속의 시작. 그렇죠. 여러분 굉장한 존재입니다. 한번 위에서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여러 해제가 오고 있어요. 박노의 힘이 있어요. 희망을 내는 거죠. 제가 여러분 보면 파릇파릇한 그냥 새싹이 새싹. 어떻게 여러분하고 저거 좀 바꿀 수 있을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선생님, 여러분이 인생을 굉장히 멋있게 잘 살아야 됩니다. 자, 혹시 또 오늘 강연 말고도 좋으니까 다른 거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몇 분 질문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앉아서. 직업이 많이 바뀐다고 원래 기존에 한 직업을 선정을 하면서 계속 이걸 하고 해서 이걸 이뤘는데 만약에 다음 직업을
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이 2개의 전공을 학교에서 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2개의 전공을 잘 선택해서 2개 바꿔서 그러면서 일을 해나가면서 현장에서 일을 해나가면서 앞조잘 외를 다시 한번 발견하세요. 이 직업과 이 직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생각하면서 다른 걸 개발하세요. 공부하세요. 학원 다녀야 되면 학원 다녀요. 대학원 다녀야 되면 대학원 다녀요. 그 자기 나름대로 2작, 3작, 5작 하셔야 돼요. 이제는 원작 이거 망하는 거예요. 죽작은 거지대이잖아요. 그 지금 전공 하나 가지고 학과에서 우리 학과 아니면 안 돼요. 이 학과에서 맡고 있는데 굉장히 학생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복수 전공을 해도 살아가기 힘들어요. 근데 분야가 전혀 다른 것도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왜? 요새 전혀 다른 분야에 가서 이거 하는 친구들 알죠? 특히 이제 연예계를 우리가 자주 접하니까 보면 최근에 그 뭡니까 팬텀 싱어즈 3 시즌 3 딱 보니까 회사원인데 지금 와 상당한 수준이 높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음악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서 떨어져서 참 안타까웠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 친구가 미리 성악을 했더라면 얼마나 잘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색을 하세요. 계속해서. 지금 하는 일을 충실히 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I장이 망합니다. 하나 항목을 깊이 파면 망하는 거예요. 자, V 조금 넓게 파야죠. 그 다음에는 W 두 전공을 해서 그 사이에 허물어. 그럼 U장이 되잖아요. 굉장히 넓은 분야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넓은 분야를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혀 이질적인 분야하고 나한테 있으면 그걸 하면 되죠. 또 연관 분야에서 찾아도 되고 파생 상품 만들듯이.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있죠? 질문하는 거 어려워요. 소감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소감. 소감 한 번도 제가 질문할까요? 네, 한번 말씀. 듣고 느낀 점. 생각 안 했어요? 네, 오늘 강의 듣고 느낀 점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대답을 안 하는 건 이제 끝내라는 얘기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예? 예, 이후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ライバルと競い合いながら
길은 인간의 수만큼이다. 그러니까 30분이 계시다면 30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은 각각. 그러니까 다른 길하고 비교하지 마요. 그냥 나는 내 길을 찾아서 가면 돼요. 근데 쟤는 왜 저리 가지? 나도 저리 갈까? 따라가지 마요. 마라톤 경기, 인생은 마라톤 경기다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100년, 20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 인생은 마라톤 아닙니다. 마라톤? 누가 코스 만들어놓고 규칙 정해놓고 제일 먼저 온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메달 주고 그럼 행복해? 내가 왜 그걸 해? 내가 규칙 만들고 내가 코스 만들고 내가 상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주변에 사람들이 만든 그 코스를 내가 가야 되냐고. 대학을 마치고 뭘 하든 대학 안 가고 하든 그건 다 개인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친구인데 제가 아는 분의 딸인데 도배사 알죠? 도배사 뉴키즈 오렌트 나왔던 제 아는 분의 딸인데 잘 나가던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도배사로 바뀌었어요. 도배사가 했는데 세상이 너무 좋대요. 편하고 도배하고 나면 누구도 간섭하지 않잖아요. 자기 시간 가고. 그래서 과감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명함, 자기 도배사랑 명함 예쁘게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스타가 됐잖아요. 완전 못해요. 이제 여러분이 기성시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좋은 직업이다, 나쁜 직업이다,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간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런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그건 옛날 사고방식일 수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직선 코스가 아니에요. 이런 경주가 가능합니다. 1등, 2등, 3등, 4등. 지금은요, 곡선의 시대예요. 곡선의 시대. 여러분이 많은 걸 경험하면서 재밌게, 힘있게 가시면 돼요. 불안해요. 여러분은 창조주께서 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찾아서 잘 갈고 닦아서 그걸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여기 라이프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가운데 보면 if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라이프에는 if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져요. 인생이 딱 공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다, 내가 주도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음 인생은 이음이 설계하고 이음이 주도한다. 시작. 자기 이름을 크게 해야지 무책임하게. 한번 언제 이런 거 외쳐보겠어요? 이런 데 한번 해봐야지. 큰 소리로 20대 시작.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쳐도 되겠죠?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